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만남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드릴 생애설계 상담사 강준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4개 분야에 걸쳐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즐겁고 보람있는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노후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이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5, 60대에 머물렀던 이 평균 수명이 현재는 83세, 앞으로 20년 후면은 거의 90세에 육박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여생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만 해도요, 더블 30 인생, 그래서 30년 동안 공부하고 배워서 30년 동안 경제활동하고 환갑을 지내고 나면은 장수를 축하하고, 그래서 남은 여자를 써가지고 여생, 남아있는 인생, 짜투리,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블 30가 아니라 트리플 30로서 30년을 살고도 30년이라는 여생을 더욱더 보너스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을 여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여자를 써서 나누고 베풀며 성숙한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노후 설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 파산을 예방하고 노후의 자산을 잘 마련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재무 설계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부분도 자신의 인생 가치관을 바탕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주 유익하고도 유쾌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가 활동은 자신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나 또 음악 감상이나 또 여행 등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를 통해서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을 향한 사회봉사 활동도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워서 남을 주는 마음으로 평생 교육의 마음을 가지고 여가와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따라가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50년 동안 함께 해왔던 이 통기타, 여러분들에게 다시 청춘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께 노래 한 곡 선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괜찮다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다정한 여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길은 험하고 비바람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 이 세상 모든 곳 내게서 멀어져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여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네, 노래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령 통합적 생애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60 전후에서 은퇴하고 세상을 떴지만은 오늘날에는 똑같이 교육받고 경제활동하면서 이제 전환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열어가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애 주기별로 평생 학습과 평생 직업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은퇴와 동시에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비교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늘 평소에 생각했던 차에 제가 은퇴와 동시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관현악반과 우쿨렐레반을 두 반을 나눠가지고 한 넉 달 동안을 매주 2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노인 요양병을 찾아가서 플랑을 만들고 찾아가는 연주회로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당에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눈물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속에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연주를 통해서 자존감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회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행사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행복감,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나눔과 이 섬김이 나를 더욱더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또 은퇴와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에 제가 몸을 담고 인생 이모작 카운슬러 과정의 64시간을 수료하고 그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평생학습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년이 넘게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수술에 다가올 치매 예방을 연구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1급 활용 기능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찾아가서 1대1로 맞춤형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밑에 깔려있는 봉사정신이 우리 스스로를 자존감을 키워줬고 지금까지 끈끈한 맥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학습 동아리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예술 공연단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사회봉사활동 하고요. 노인 전문 요양원에 찾아가서 또 성탄절에는 함께 즐거움을 또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끼리 함께 수업 체험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를 즐기면서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 넘치는 성공적 노화를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옹기장에 맞는 질그릇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대인 관계 능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자존감을 담느냐 아니면 쓰레기를 담느냐에 따라서 많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의 이 자존감은 존귀한 질그릇이 될 수 있고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답은 뭐냐? 가장 나답게 사는 삶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것은 무엇이냐? 나를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꾸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누렸으면, 이만큼 외모를 간직하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긍정적 사고로 넘쳐나고 내공이 쌓여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한 관계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란 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잘 나가던 나,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몸도 약해지고 수입도 적어지고 그럼 과거의 나는 사실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불행의 길로 자꾸 늪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위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냐? 자존감이 낮을 때 상한 감정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독선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 자존감을 회복할 때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존감이 회복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존감이 회복되면은 나의 삶 속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꾸밀 필요 없어요. 가직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내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밝은 미소를 짓고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4, 5년 동안 다문화 엄마 학교에서 우리 다문화 엄마들을 교육봉사를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디뎠는데 내 남편은 나보다 한 20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수시로 나를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 내 몸으로 난 내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들을 위로하면서 6개월 동안의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7개 과목을 열심히 지도하고 저는 우리 엄마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면서 음악 수업을 또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6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초등 졸업과정 검정고시에 시험을 보게 됐는데 벌써 7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전국 수석을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과거에 그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자신의 스스로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과거에 무시했던 그 남편의 눈길이 아내를 보는 눈길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하는 작은 섬김이 작은 봉사가 가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자리로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보람과 긍지를 느낀지 모릅니다. 우리는 멈춰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달팽이는 아주 느리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여가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자존감은 몇 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제 인생 2막 3막을 얼마만큼 설계했는가? 이런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색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일상을 멈추고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여유와 품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빨간색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이웃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내가 죽음 후에 나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 돈, 명예, 외모,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유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이웃들과 얼마만큼 나눴는지, 베풀고 섬겼는지 이러한 삶을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중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 부인 로즐린 여사와 함께 36년 동안이나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은 나도 내 가족도 우리 지역 공동체도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할까요? 나누고 섬김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를 열심히 활용하면서 선용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과 내 가정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존감 넘치는 삶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활발하고도 유쾌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노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노후가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